자,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로 한번 길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궁금한 거. 재판 과정에서 모 교수가, 동양대의 진중권을 추천한 게 정경심 교수였다. 요 증언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자기 쉴드를 치죠. 그거 아니야. 나를 추천한 사람은 그 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를 추천한 사람은 부총장이었던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쉴드를 치면서. 난 근데 말이 애매모호하더라고. 그 과정, 진중권 이야기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추천한 사람은 부총장인데 중간에 연락병 역할을 한 건 조국이다. 나도 그 지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힘을 많이 써준 건 나도 알고 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조국을 버렸다 이거잖아. 아니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 지금 뭐 조국 장관이 지금 비둘기에다가 종이 쪽지 잡고 날렸어요? 무슨 뭐 연락하는 역할을 왜 합니까? 뭐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 결국에는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그 강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진중권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정경심 교수가 했다더라 이러면서 그러나 실제로 나를 추천한 사람은 부총장이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연락한 역할을 한 사람은 조국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가려면 도대체 진석사가 뭐라고 썼는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써봐요. 오늘 동양대 K 교수의 증언에 관해서 이미 옛날에 다 올린 내용이라 반복할 필요는 없고 교수 추천에 관련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 교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나를 추천한 것이 정경심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냐라고 물었더니 정경심 교수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수에게 같은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동양대에서는 교육부 평가 때문에 전임 교원을 확충해야 했고 그 맥락에서 제가 불려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저를 추천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당시에 부총장 하시던 분이라고 그분이 제게 직접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당시 저와 정경심 교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당시 부총장님께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미 사직한 상태니 말리려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겠지요. 동양대로 오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연락을 담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부임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그 이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당시에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전임 교수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덥석 물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럼 그 와중에 조국 교수가 무슨 연유로 연락을 담당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세 번째는 조국 교수가 중간에서 연락 담당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곳에 그 동양대의 교수인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남기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날 들으면서 마차는 알지만 푸나는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 나는 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밤중에 진중권 페이스북이랑 대화를 했어요. 진중권이랑 대화를 한 거야. 보면서 이 말을 분석해보고 최대한 진중권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핵심 피해나가는 상황인데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진중권 페이스북과 대화를 하다가 조국 장관이 추천했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이 정경심 교수하고는 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팩트는 틀릴 수 있어. 이거 법정에 가도 이제 이거 제대로 재밌어질 수 있는데 그 부총장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제 이따가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총장의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야기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조국 장관 당시 조국 교수든 왜냐하면 최성의 입장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조국은 셀럽이에요. 대한민국의 셀럽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일 때부터. 최성애는 사실 고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자기의 학위를 모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지방에 있는 약간 돈 많은 새끼일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 학위를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국 장관대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영광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자기 학교로 초빙하는 것 자체 내가 봤을 때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뭐 실력을 떠나가지고 진중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셀럽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교로 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컬렉션인 거지. 최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조국 장관이 직접 최성희한테 청구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 인맥 관계가 부총장이나 이런 관련돼 있어서 굳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뭐 진중권 써보는 건 어때요 정도를 나는 이렇게 운을 띄웠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정경심이 나를 추천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는 식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조국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배은망덕한 새끼라는 거야. 이게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도 조국 혹서 쓰면서 조국 내가 어쩌고저쩌고 최근에 무슨 공정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조국 내를 또 소환한 사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조작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나고요. 지 밥벌이 외에 실제로 그런 관계였던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직성이 풀리는 팩트가 나와도 전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얘 페북을 보면 재판을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은. 근데 진짜 요즘 그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던 순간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때가 노회찬 의원 일대 1주기 때였나 2주기 때였나 하여튼 그 즈음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때가 그립다 쩝 하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도 안 간 사람이. 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진짜 많이 아파요. 지금 이 사람은 거주지가 경기도인지 서울시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짜.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배은망덕의 어떤 아이콘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추천을 누가 했던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이 이 직접 최성희한테 뭘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랬다면 최성희가 조국 장관 민정수석일 때 뭔가 청탁했던 부분은 안 들어줄 리가 없겠죠. 뭐 양복을 맞춰주네 뭐네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나오게 하려고 그 작업을 벌이다가 까여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조국 장관이 진중권 교수가 놀고 있는데 라고 부총장 되는 사람한테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조국 장관이 그렇게 부탁을 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조국 장관의 스타일을 보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 사이에서 교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진중권처럼 그 괜찮은 이제 인재가 있는데 이게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교수를 못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공동의 인식이 있는 선에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내에서 진중권을 추천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니까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국 교수한테 이야기를 좀 건네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있죠. 조국 장관 스타일로는 절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야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 네가 먼저 찔러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요, 아까 추미애 장관 건이랑 약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단독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경심이 혹은 조국이 진중권 채용해달라고 청탁, 외압, 압력, 외압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추미애 장관 이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삼성 쪽에서 회유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직접 메모를 남겼죠. 저 사람은 돈 대신 다른 걸 줘라. 와인 같은 걸로. 돈을 너무 안 받으니까 이게 돈을 너무 안 받으니까 저 사람 그러면은 돈을 안 통하면은 다른 걸로 대체했는데 그것도 안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 자기 아들 하나 때문에 외압하고 청탁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지 안 했으니까. 아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건 배은망덕의 아이콘 진중권 씨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길게 가면 고소할까봐 귀찮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솔직히 그 조국 가족들이 느꼈을 배신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랬겠지. 진중권이나 최성애가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억울하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저희도 항상 드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내가 많이 겪었다. 네,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